안녕하세요. 심심연구소 엄지영, 한효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 TCI를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TCI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TCI를 통해서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이렇게 세 가지의 기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극추구에 대해서 시작하고 매주 새로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질의 이 높고 낮음만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기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들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복합적인 유형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조금 나누어 보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제인 자극추구 기질이 핵심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자극추구라는 기질은 행동의 활성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엑셀에 비유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극추구 기질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엑셀을 세게 밟는다거나 또는 자주 밟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엑셀을 천천히 또는 가끔 밟는 상태를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아이들은 자칫하면 ADHD 아이들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워낙에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접했을 때에도 망설임 없이 다가가는 편인데다가 감정이 잘 변하고 표현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관심과 흥미의 범위도 넓고 모험심도 있어서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실증을 낼 수도 있고 규칙에 매이는 것보다는 좀 자유분방한 그런 활동들을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좀 기분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좀 성급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추구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탐색적이기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따라서 또 다양한 그런 기회를 접하게 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멈추거나 기다릴 수 있도록 훈육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만족 지연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터져나오는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파 위, 침대 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시 공원이나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주시는 것도 좋고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고 찍고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큼직한 화지를 준비해 주시고 찍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신문지나 색종이를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찍기가 끝난 후에는 풍선에 넣거나 돌돌 뭉쳐서 테이프로 감아 공을 던지는 놀이, 이런 다양한 놀이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에너지가 많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들도 각자 가지고 계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 쉽게 지치는 스타일이시라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사용하시거나 여러 자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만, 멈춰, 여기까지 이렇게 행동을 제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에 아이들이 잘 제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응적으로 그리고 또 올바른 쪽으로 뿜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먼저 그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훈육하실 때
그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자극추구 기질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선 자극추구 기질 점수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다소 시간을 들인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정을 내리는데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신중해 보일 수 있고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꾸준히 해나갈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느긋해 보일 수 있고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섣불리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빠릿빠릿 움직여주면 좋은데 꼭 선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알고 있는 방식,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서부터 관심 갖고 있는 범위가 좀 좁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아이가 관심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자극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이 아이에게 제공된 자극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차츰차츰 관심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공룡 인형, 역할놀이 세트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시기보다는 자동차 관련된 정비소, 이런 장난감을 준비해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자동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가지치기 하듯이 놀이를 확장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든 것에 다소 시간을 들인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따라서 아이가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아이의 내면에는 이미 무언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하는데 절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종종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의 기분을 좀 물어봐 주시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질의 특징들은 아이는 물론 부모님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지만 아이와 부모님 자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신연구소 함효정, 엄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